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돈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균 금융자산 1억을 못 모으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는데 2024년 평균 금융자산이 1억이 넘었더라고요. 표를 보시면 이건 부동산을 뺀 순수 금융자산입니다. 2022년, 2023년에는 평균 9천만 원대였는데 2024년에 평균 금융자산이 드디어 1억을 넘었어요. 와, 다들 진짜 부자네요. 는 아니겠죠. 이건 평균값의 착시일 뿐이에요. 소수의 부자들이 끌어올려준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금융자산 10억 이상 가진 사람은 전체의 0.9%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상위 0.9%가 캐리해주는 구조입니다. 평균을 싹 끌어올려준 겁니다. 현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자산 1억조차 못 모은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융자산 1억을 못 모으는지, 그리고 끝에는 제가 직접 금융자산 1억을 어떻게 뚫었는지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길게 끌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이 금융자산 1억을 못 모으는 첫 번째 이유,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아주 큰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시드머니가 없어. 일단 돈 좀 모아놓고 그때 가서 투자해야지. 종잣돈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마치 근육이 붙고 나서 운동하겠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육은 운동을 해야 생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산도 투자를 해야 불어나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동안에도 투자는 반드시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결국 누구든 인생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얼마나 빨리 시작했는가 이거든요. 복리의 힘은 시간에서 나오니까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시드가 작으면 체감이 안 돼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으로 무려 연 10% 수익을 내면 겨우 50만원이에요. 에이, 알바 두세 번만 더 해도 버는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현타가 오고 결국 투자 자체를 포기하거나 조급해집니다. 그 조급함이 사람을 어디로 몰고 가냐면요, 코인, 레버리지, 개 잡주 같은 위험한 선택지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초반부터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가는 게 가장 빠른 법이에요. 투자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없습니다. 그냥 전공법 뿐입니다. 워렌 버핏 다들 아시죠? 세계 1위 부자가 괜히 된 게 아닙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것.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저도 단순하지만 강력한 투자법을 장착하고 나서는 계속 수익이며 조급함도 사라졌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면서 복리의 힘을 끝까지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의 투자 전략은 제가 찍어둔 관련 영상들도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돈이 많아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시작해야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착각하면 평생 금융자산 1억도 모으기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몇 년, 몇십 년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단돈 1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작게라도 투자 시작하세요. 작은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큰 돈을 벌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큰 부자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대부분이 금융자산 1억을 못 모으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소비 폭발 시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 3천에서 5천만원쯤 모이면 사람 마음이 아주 싱숭생숭해집니다. 아, 이제는 좀 모았다. 이제 좀 살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왜냐하면 3천만원,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하거든요. 뭘 사고 싶을까요? 명품, 해외여행, 자동차. 그동안은 아끼느라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명품 가방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제는 해외여행 한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소비가 터지면요,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물론 지방에 살면서 출퇴근용으로 꼭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허영심이나 편리함 때문에 차를 사는 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월급이 2,300인데 외제차를 타요. 자, 더군다나 첫 차는 무조건 새 차를 뽑아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3천, 4천, 심지어 5천만 원을 그냥 박아버립니다. 차는 또 단순히 한 번의 소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를 사는 순간부터 끝없는 지출의 굴레가 시작돼요. 보험료, 자동차세, 기름값, 주차비, 정비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가까지. 차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가 줄어드는 부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차가 가져오는 새로운 소비들입니다. 차가 생기면 주말마다 드라이브 가고 싶어지고 근교 여행 다니고 카페 투어 다니고 싶어집니다. 즉 차는 단순히 몇 천만 원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소비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집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목돈을 모으면
전세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월세는 계속 돈이 빠져나가니까 손해야. 내 돈이 나가잖아. 근데 전세는 내 돈이 그대로 있으니 더 이득이지.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 전세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겉보기에는 내 돈이 그대로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7천만 원으로 연 10%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요. 대충 계산해도 2년 동안 무려 1,4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겁니다. 연 10% 어렵다고요? 그럼 이 채널을 구독하시 100번 양보해서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집주인은요, 여러분의 전세금으로 더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집주인에게 투자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이자로요. 게다가 전세의 더 큰 문제는 착시 효과입니다. 전세금과 같은 돈으로 집을 사면 작고 오래된 집밖에 못 사는데 전세로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집에서 살 수 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눈높이가 올라가 버리는 것. 사람은 한 번 올라간 눈높이를 다시 낮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집은요, 다운그레이드가 잘 안 돼요. 이게 평생 지출을 늘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차라리 월세 아니면 매매를 권합니다. 전세처럼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쉬게 두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돈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굴러가고 불어나야 합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고이고 썩습니다. 흘러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초반 보스 1억을 깨기 전까지 가장 큰 적은 불필요한 소비와 눈높이 상승입니다. 이 시기를 못 버티면 절대 1억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만 버티면 정말 할만합니다. 3천에서 5천까지 모을 때가 제일 힘들고 5천에서 1억까지 가는 길이 마치 마지막 언덕처럼 느껴집니다. 그 언덕만 넘기면 정말 눈덩이처럼 돈이 굴러가기 시작해요. 복리의 힘이 본격적으로 발휘되면서 1억에서 2억, 2억에서 5억 생각보다 빠르게 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 마지막 언덕을 못 넘기고 중간에 소비 폭발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동차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절대 사지 마세요. 전세, 돈을 묶어두는 것 자체가 함정입니다. 소비 폭발, 단 한 번만 터져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초반 자산 형성기의 핵심은 버티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잘 버텨낸다면 그 이유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복리의 눈덩이가 여러분을 대신 굴려주니까요. 딱 말씀드릴게요. 쉽다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금융자산 1억을 못 모으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복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복리라는 단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개념이 추상적이기도 하고 초반에는 효과가 정말 미미하거든요. 복리, 체감이 왜 안 될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프 하나 보시죠. 단리와 복리인데요. 처음에는 단리와 복리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단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금으로만 불리는 겁니다. 이자를 재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100만 원을 단리로 굴리든 복리로 굴리든 1에서 2년 차이는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봐야 별 차이 없네 하면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집니다.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처음엔 같은 출발선에 있었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돈을 불려주는 마법 같은 힘입니다. 만약 여러분 친구는 계속 재투자해서 복리로 굴리고 여러분은 그냥 월급만 모아서 단순히 저축만 한다고 가정해볼까요? 10년, 20년 뒤에는요. 그 친구는 이미 여러분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그때는 친구도 못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리를 무시하거나 무지하다는 겁니다. 주식은 도박이야, 투자는 위험해 라며 아예 투자를 거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예전처럼 은행 금리가 연 10%대이던 시절이라면 주식을 왜 합니까? 그땐 그냥 예금만 해도 돈이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안 불리는 게 아니라 점점 가난해지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늘 우상향 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출렁거립니다.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꾸준히 올라와 있습니다. 나스닥은 그냥 신이에요. 만약 국내 시장은 못 믿겠다 싶으시다면 그냥 나스닥 ETF에 장기로 투자하세요. S&P 500 있죠? 종목도 찝어드릴게요. VOO 사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복리 전략입니다. 생각보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이 단순한 전략 하나로 부를 키워왔습니다. 복리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원금 곱하기 수익률 곱하기 시간. 원금 지금 당장 크지 않습니다. 이제 열심히 모아가면 되겠죠.
수익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실력도 따라야 되고 운이 따라야 돼요. 하지만 시간만큼은 누구나 공평하게 가집니다. 결국 복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투자해야 합니다. 평생 일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투자는 피할 수 없는 인생 숙제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길 아닐까요? 내일, 모레, 다음 달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새 1년, 5년, 10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뒤늦게 시작하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멀리 앞서가 있습니다. 오늘이 앞으로의 날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대라면 30대의 자신을 위해서, 지금 30대라면 40대, 50대의 자신을 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지금 40대, 50대, 60대라도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50년 더 남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리는 그냥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격차가 미친 듯이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빨리 복리를 시작했느냐,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하세요.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괜찮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자산 1억을 못 모으는 이유는 사실 딱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투자 시작 자체를 미루고 조기 복리 효과를 날려버린다. 둘째, 3에서 5천만 원 시점에서 소비 욕구가 폭발해 무너져 버린다. 셋째,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벌게 만들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정말 단순하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이 세 가지만 피하면 누구든 1억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을 넘기는 순간 정말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 월급으로만 자산이 쌓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돈이 나 대신 또 돈을 벌어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 생깁니다. 이거 살까? 에서 이 돈 투자하면 이 정도 불릴 수 있는데, 이 돈 투자하면 얼마나 불릴 수 있지? 이 돈 투자하면 이 정도 벌잖아. 소비 중심의 사고가 투자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답은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전략, 저축, 투자, 이 세 가지를 3에서 5년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돈만 모이는 게 아니라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는 습관까지 몸에 배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행이겠죠. 알고만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책 보고 영상 보고 아는 척만 해서는 단 1원도 안 불어납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단 10%의 사람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시작하면 바로 그 10% 안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90%가 시작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초반 보스 1억 반드시 클리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가진 날 중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동기부여 강사처럼 됐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진심인데 제 구독자분들과 같은 팀이라 생각하거든요. 항상 인생 파이팅 하시고 또 도움되는 영상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